그러면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EBS 수능특강 문학의 1강과 2강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시의 지문을 읽고 해석한 후에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인가 2주차 과제로 여러분들이 이 1강과 2강의 문제를 풀어오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맞죠? 다 풀었죠? 1강과 2강. 여러분들 살아있나요? 채팅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진이랑 현서, 수빈이, 윤지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선생님 이 질문을 한번 대답을 하고 해야 이게 수업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적극적으로 우리 같이 참여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과 2강을 선생님이 그 수업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이제 이 수업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9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된 친구들은 우리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파이팅! 오늘도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상승할 것을 기원하면서 파이팅! 파이팅! 네, 외치면서 힘차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을 치는 친구들 성적이 쑥쑥 국어 성적 100점 향상 꼭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친 친구들은 솔직히 선생님의 제자다 보니까 저주까지는 못하겠지만 친 친구들 성적이 쑥쑥 오를지어다. 자, 거의 뭐 미신과도 다름없지만 그래도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1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 나오는 이 시 제목이 뭡니까? 시의 제목 춘설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정지용의 춘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춘설이 뭐예요? 한자지만 이 정도 한자는 여러분들 알죠? 춘자가 무슨 춘자예요? 춘? 봄춘자입니다. 봄춘자. 봄춘자에 눈은 뭘까? 이 설은 눈설이겠죠. 그러니까 춘설은 한글로 번역하면 봄눈입니다. 봄눈. 여러분 3월이나 4월에 오는 눈을 봄눈이라고 하죠. 3월이나 4월에 오는 눈을 우리 봄눈이라고 하잖아요. 이 봄눈이라는 시가 이 제목이 이게 춘설이라는 시예요. 이 정지용 시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그 감각적 이미지를 잘 떠오르게 만드는 시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를 읽다 보면 감각적 이미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치킨을 시켜서 내 앞에 치킨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 하는 치킨이잖아요. 하지만 내 눈앞에 실제 치킨이 없지만 선생님이 지금 자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치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치킨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치킨의 맛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치킨의 냄새가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치킨을 씹는 그 바삭바삭한 감각이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치킨이 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맛 또는 냄새 또는 눈으로 보이듯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나와 있는 시어들을 우리가 글자를 보는 것이지 실제로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글자를 볼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각들을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지용 시인이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사용했고요. 이 시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감각들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자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가슴에 막 와닿는 그런 감동이나 아름다움은 솔직히 느끼기 힘듭니다. 솔직히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이해해야 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에 눈이 덮인 맷 부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비기 전철 아닌 눈에 하돛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자, 아무 느낌이 없죠. 솔직히 이거 딱 읽고 뭔가 느낌이 확 오는 친구도 있습니까?
아, 선생님 감동적이에요. 아름다워요. 이런 친구들 있나요? 없죠.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선생님도 막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이 시를 딱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뭐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팩트. 팩트. 그러니까 시에서 나타나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정보. 자, 그러면 우리 정보를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열자 선뜻이래요. 문 열자 선뜻.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지금 뭔가 실내에 있습니다. 그죠? 문을 열 수 있는 실내.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선뜻 뭔가 느껴집니다. 뭐가 느껴지죠? 문을 여니까 뭐가 보여요? 현서만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문을 여니까 산이긴 산인데 멀리 있는 산이 보여요. 멀리 있는 산. 근데 그 멀리 있는 산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마에 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차다. 자, 여러분 이마가 뭐예요? 이마.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마잖아. 봐봐. 화자가 어디 안에 있는데 문을 열었어. 문을 열었더니 저 멀리에 있는 산이 내 이마에 차다라고 느껴진답니다. 근데 이 차다라는 게 여기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이 두 가지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자, 첫 번째로 차다.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차다. 차갑다. 아이스. 차갑다라는 느낌으로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차갑다 말고. 차가운 단위 얘기네. 꽉 차다. 먼 산이 다가와서 내 이마에 부딪힌다. 꽉 찼다. 이마가 산으로 가득 차다.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죠. 차갑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이마에 와닿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넘어갑니다. 어쨌든 문을 열었는데 이 산이 굉장히 나에게 다가온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이에요. 우수절이 뭐냐 하면 한 2월 18일 정도 되는 날이랍니다. 2월 18일. 여러분 2월 18일 정도면 계절이 뭐에서 뭘로 넘어가는 그 시즌입니까? 그렇지. 정확하게 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즌이 우수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 아침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연이 이 시에 사는 역할이 뭘까요? 뭐를 제시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연이 하는 역할. 이 시에 비읍, 기역, 배경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배경 중에서도 시간적, 계절적 배경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이 이연이 하고 있다는 거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즌에 내가 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 먼 산이 나에게 다가왔다. 이게 1년입니다. 느껴집니까? 1년 흐름 쫓아오겠습니까? 요 느낌 그대로 가지고 3년을 갑니다. 산이 나한테 와닿았는데 이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부리. 맷부리가 뭐냐면 매가 산이야 산. 그럼 산에서 부리는 어떤 걸까? 요런 거지 부리. 요게 맷불인데 여기 이렇게 눈이 덮여 있다고. 눈이 덮여 있어. 왜? 오늘은 뭐가 온 날이니까? 뭐가 온 날이니까 산에 눈이 덮여 있어. 그렇지. 눈이 왔기 때문에 새삼스레 눈이 덮인 거예요. 겨울이 끝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와가지고 다시 새삼스럽게 눈이 덮인 맷뿌리와 뭐를 합니까? 이마 바지를 합니다. 아까 이마 바지와 비슷한 말 있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몇 년에? 그렇지. 이게 이거 아닙니까? 이마에 차다라는 거를 여기는 이마 바지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마 바지긴 이마 바지인데 어떤 이마 바지예요? 빛난 이마 바지야. 빛난 이마 바지. 그러니까 뭔가 눈이 있으니까 이 눈에 어떤 그런 그 아름다운 산의 풍경이 나한테 반짝하는 느낌으로 자, 어떤 감각으로 다가온 거예요? 빛난 이마 바지라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에 어떤 감각? 그러니까 시각으로 다가온 거지. 빛나는 거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빛나는 느낌으로 그 산이 나에게 눈이 덮인 산이 빛나는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그게 다가오니까 나는 그걸 어떤 감각으로 또 느껴? 서늘하다는 감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지. 그 산의 빛난 이미지가 나한테 이마에까지 다가왔는데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게 눈이 덮인 산 봉우리니까 어떤 감각? 서늘한 감각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이마에 가득 차다와 이마가 차갑다는 이미지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3년까지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겠어요? 차다라는 차갑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 2, 3년의 내용을 정리하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어떤 날 내가 문을 열었더니 먼 산이 나의 이마에 다가와서 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느껴진다? 그 먼 산의 이미지가 나에게 어떤 감각으로 느껴진다?
차갑게 느껴진다. 촉각적으로 느껴진다. 눈에 보이는 게 촉각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3년까지 왔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를 해석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른다. 자, 얼음에 금이 간답니다. 여러분 이상한 정보 갖고 오지 말고 현재 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얼음에 왜 금이 가겠어요? 녹아서. 왜? 무슨 계절이니까? 봄이 오가니까 꽁꽁 얼었던 시냇물이 금이 가면서 녹는 거예요. 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올까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답니다. 겨울바람이 가고 어떤 바람? 그렇지.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겨울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예요? 요거지.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어떤 계절적인 배경을 자연물로 제시하고 있죠. 얼음이 금이 가고 바람이 따른다는 거 됩니까? 자연물로 계절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되제? 자, 그때 나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흰 옷고름이 절로 향기롭게 느껴진답니다. 여기서 이제 흰 옷고름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옷에 이제 고름을 흰 옷고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화자가 하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봄 기운을 느껴서 화자의 옷이 향기롭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 게 누구라고 지금 볼 수 있을까? 위에 나와 있는 것들, 지금 잘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에 지금 뭐가 내렸는데요?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불이. 그러니까 이 눈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산이 흰 옷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음이 금가고 바람이 새로 부는 그 느낌에 산이 눈에 쌓여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진다? 나에게는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고 있어? 이 산의 모습이? 산의 모습이 현서야? 후각 향기롭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이지. 자, 사연까지 이해되죠? 먼 곳에 있었던 산이 나한테 다가와 닿는데 그게 이렇게 차가운 이미지로 느껴지지만 이런 봄의 기운이 나에게는 향기롭게 느껴진다. 그러면 이 화자가 봄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어요? 봄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봄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봄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얼음이 금이 가고 바람이 새롭게 부니까 옷고름이 향기로워. 봄의 향기가 느껴져. 이런 느낌이라고. 되겠습니까? 사연까지. 오케이, 갑니다. 자, 그러니까 봄에 대해서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자, 이 양은 뭘까요? 양. 여기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게 뭐냐면 이 양을 매 하고 우는 양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갑자기 양이 왜 나오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양이라는 것은 지금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옹송그리고 살아난 모습이 이게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가 옹송그렸다가 살아나는 걸까요? 이 시에서 이 정보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뭐가 옹송그리고 살아난 거야? 어디서 찾아야 돼? 새롭게 찾아나는 게 요 위에서 찾아야지. 지금까지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자, 지금 계절적 배경은 어떻게 되는 계절이야? 어떻게 되는 거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니까 얼음도 금이 가고 바람이 새로 불러와서 봄의 기운이 느껴져요. 그러면 옹송그리다는 게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 움츠리고 있었을까?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막 봄이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움츠리고 있던 것들의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주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 얼음이 금가고 바람이 새로 따른 흰 옷고름을 담고 있는 저 먼 산의 모습이야. 맞지? 먼 산 보고 있잖아. 먼 산에서 이렇게 되는 산이 움츠리고 있다가 살아나는 모습이 뭐처럼 느껴져요? 뭐 같아? 꿈 같아. 뭐가 꿈 같다고? 지금까지 내가 뭐 보고 있었는데? 봄눈이 내려있는 먼 곳에 있는 산이 꿈만 같기에 설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억이 끄어져 있고 나중에 문제를 보면 이 설어라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문제 풀면서 해석하겠습니다. 어쨌든 옹송그리고 있다가 살아난 모습이 꿈만 같아서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 산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 한 4-5명 되고 지금 줌에 안 들어와 있는 친구 2명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집에 전해야 되고 수업 다시 듣고 제출해야 될 것 같아. 자, 요까지 지금 되겠죠? 설원안에 좀 이따 문제 풀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옵니다. 미나리 파릇한 새순덕고. 여러분 봄미나리 들어봤죠? 봄미나리. 삼겹살하고 같이 구워 먹는 그 미나리인데요. 미나리가 굉장히 파란색입니다.
미나리 파릇한 새순, 미나리가 새순이 돋아나요. 왜? 지금 무슨 계절이니까? 봄이니까. 그리고 옴짓 아니기던 밑에 뭐라 됐어요? 움직이지 않던 고기가 입이 오물거린대요. 움직이지 않던 게 움직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고기가 왜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계절이 뭐니까? 겨울이니까 물이 얼어서 추우니까. 겨울이었다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움직이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생명력, 활기참, 생동감 이런 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단어들이 결국 시의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이라고. 파릇한 새순이 돋고 생명력, 움직이지 않던 고기가 입이 오물오물 거린다. 생명력이 느껴진다는 것이지. 어떤 철? 꽃피기 전철, 요철. 꽃피기 전철은 아까 뭐야?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 타이밍? 그렇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꽃이 피는 게 봄이잖아. 꽃이 피는 게 봄. 봄이 딱 오기 직전 2월달을 얘기하는 거지. 그 2월달에 때 아닌 눈에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고 합니다. 핫옷이라는 것은 그 외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롱패딩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2월달 봄이 오는 것 같은 이 시즌에 이 외투를 벗어놓고 나는 도로 춥고 싶다. 약간 사실 이건 이해가 안 되면 이상하네. 봄에 생명력을 느낀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춥다고 하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면 해결을 하고 넘어가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지 시를 막 가슴속으로 감상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문제를 풀고 시를 공부하다 보면 시가 깨닫게 되면서 가슴속에 와닿는 건 있지만 지금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죽고 싶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채로 문제로 넘어가면 또 문제를 풀다가 더욱더 해석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시의 흐름이 처음 읽을 때보다는 이해가 갔지. 먼 산을 보고 있는데 그 산이 나에게 차갑게 와 닿았어. 근데 오늘은 언제야? 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날이야. 근데 산에 눈이 왔네. 근데 그 산이 뭔가 봄의 생동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향기로워. 그 모습이 정말 꿈 같구나. 미나리도 돋아나고 고기들도 움직이는 이 계절, 갑자기 나는 죽고 싶어. 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니까 시가 이제 머릿속으로 좀 와닿죠. 글자가 내한테 이제 좀 오죠. 요 과정이 되어야 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냥 처음 봤을 때 그 시제를 그 느낌을 가지고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도 읽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질문도 던져야 되고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 요렇게 되고 나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면 처음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문제가 요 위에 요런 느낌으로 생겼잖아요. 굉장히 고딕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를, 고딕한 이 문제를 이 밑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요 문제를 요렇게 바꾸는 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택지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지를 보는 눈. 자, 요거를 여러분 선택지라고 합니다. 1, 2, 3, 4, 5번을 선택지라고 하는데, 자, 얘는 여러분 그 롤에 나오는 아이인데요. 그 룰루라는 아이입니다. 이 룰루라는 아이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커져라 이러면서 누구 한 명을 턱 건드리면 걔가 보호 커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이 뭐냐면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 아이지만 여러분 느낌으로 이 보기를 약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얘 둘이는 나루토에 나오는 아이인데 얘 둘 다 눈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카카시라는 아이인데 눈이 벌게, 이 눈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움직임이 다 보여서 다 피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이 배간이라는 건데요. 요걸 하면 저 뒤에까지 다 보여요. 요런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해야 돼요. 크게 보고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 보이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선생님이 선택지를 보는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눈으로 이 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보여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보기 좋아요? 요게 보기 좋아요? 위, 아래 어느 게 좋아요? 위, 아래 어느 게 좋습니까? 아래가 훨씬 보기 좋지? 위에 거보다 아래 게 훨씬 보기 좋잖아. 여러분들한테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팍 보는 눈. 자, 위에 문제와 밑에 문제 다른 점이요. 자, 빨간색이 어떤 걸까요? 선생님 뭐를 빨간색으로 체크해놨을까요? 핵심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들이 눈에 쏙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이 크게 쑥쑥 떠야 되고. 자, 봐봐. 선생님이 1번과 4번은 가만 놔뒀는데 2, 3, 4, 5번은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 이거 저번 시간에 쌤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몇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단 구성이라 그랬잖아. 앞에 사실이 나오고 그 효과가 뒤에 나온다 그랬잖아. 그거를 사실과 효과로 나눠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훨씬 보기 좋죠.
위에 거보다 밑에 게 훨씬 보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윗글의 표현상의 특성. 저번 주에 2차 시에 우리 표현상의 특징 배웠지. 과열, 반점, 영, 설대도, 반역생 다 배웠잖아. 그런 거를 알고 요 문제를 보게 되면 오케이, 표현상의 특징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가 되냐면 come on baby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 표현상의 특징 이거 내가 고수지. 이 정도는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너무나 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쉬운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보기는 선생님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거를 가로로 묶어버리고 시선의 이동이라는 핵심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은 시선의 이동이 드러난다는 건데 어떤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면 외부에서 내면으로 시선이 이동된답니다. 자, 외부에서 내면으로 시선 이동됩니까? 외부에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꼽아봐. 외부에 있는 거. 그렇지. 산 이야기하다가 내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산에서 내 마음으로 화자의 시선, 포인트, 이 눈이 이동했죠. 먼 산 보고 있다가 내 마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은 어때? 외부의 전경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 이동하고 있다. OX?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2번 갑니다. 감탄형 소수로를 구사하여.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정답입니다.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그러면 뭐 첫 번째 감탄형 소수로가 있나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자, 그럼 여러분 감탄형 소수로를 알아야 되겠지. 먼저 소수로가 뭔데? 소수로 어느 게 소수로야? 밥을 먹었다. 소수로 뭐야? 먹었다가 소수로잖아. 문장을 마치는 게 소수로잖아. 먹었다. 현서야. 밥을은 목적어. 서술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먹었다가 서술어지. 알죠? 그러면 그 서술어가 어떻게 끝나는 거? 감탄으로 끝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감탄으로 끝나는 서술어. 여러분 한번 감탄해봐. 아니 여기 있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 감탄 한번 이렇게. 아, 맛있구나. 너 정말 잘생겼구나. 너 정말 예쁘구나. 너 정말 잘하는구나. 뭐하는구나. 우와, 이거 진짜 놀랍다. 아, 놀라워라. 이런 게 감탄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게 있는 거 찾아봅시다. 선뜻, 선뜻, 느낌표.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아, 감탄사. 서러워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향기로워라. 뭐뭐 하고 싶어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감탄형 소수로입니다. 그러니까 감탄형 소수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있죠. 자, 그러면 2번은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감탄형 소수로가 있다고 해서 2번이 맞다고 하면 안 돼. 뭐를 만족해야 되지? 요 뒤에 효과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탄형 서술어를 가지고 풍경에 대한 나의 감정이 드러나야지 2번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탄형 서술어가 있는 부분 찾아보세요.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롭다. 요걸 보자. 자, 이 흰 옷고름은 풍경 맞습니까? 눈이 덮여있는 산을 얘기한 풍경이잖아. 그게 어떻게 느껴진다고? 풍경에 대한 나의 감회, 향기롭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것도 서술어 맞아요. 서술어가 문장을 마치는 거잖아요. 선뜻 하고 문장을 마치는 거예요. 선뜻이 서술어입니다. 감탄형 서술어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요걸 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요게 그거라고 볼 수는 없지. 풍경에 대한 소외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지? 이거는 선뜻 뭔가 느껴진다라는 거지. 어떤 나의 감정이라고까지 직접적으로 보기 힘든 것 같아. 하지만 여기를 보면 눈 덮인 산에 대한 나의 감정이 향기롭다고 느껴지니까 어떻습니까? 풍경에 대한 소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도 맞으니까 얘는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은아, 해결됐니? 오케이. 자, 3번 갑니다. 색채감이 나타나는 시어 찾아봅시다. 색채감이 나타나는 시어 있습니까? 흰 옷고름 하나 더 있다. 어디? 오케이, 미나리, 파르탄 세순. 파라타와 히다 있지. 자, 파라타와 히다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색채감이 나타난 시어. 그러면 색깔이 나타나면 감각이 더 잘 느껴지죠. 미나리랑 파르탄 미나리. 어느 게 더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미나리, 파르탄 미나리. 치킨, 고소한 치킨. 치킨,
바삭한 치킨. 요런 어떤 감각이 들어있는 게 더 감각적으로 형성이 되니까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 맞으니까 동그라미. 자, 4번 넘어갑니다. 시각적 형상의 이미지를 촉각적 감각으로 전이시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면은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단어는 이겁니다. 공감각적 심상. 들어본 적 있죠? 공감각적 심상 들어본 적 있죠? 이거는 뭐냐면 감각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뀔 때 이거를 감각의 전이라고 하고 그거를 공각적 심상이에요. 근데 뭐가 뭘로 바뀐다고? 시각이 촉각으로. 시각적인 심상이 촉각으로 바뀌는 게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문 연자 선뜻 먼 산. 자, 먼 산은 어떻게 느낄까요? 문 열자 내 눈에 뭐가 보였어요? 산이 보였어요. 문이 열자 먼 산이 나한테 시각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이 시각적으로 느껴졌던 산이 나한테 지금 어떤 감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차게. 찬 건 무슨 감각이지? 촉각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각이 촉각처럼 느껴졌죠. 먼 산, 멀리 있는 그 산의 모습이 차갑게 느껴졌으니까 시각의 촉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맞아요. 근데 시각의 촉각화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마 바지를 해요. 뭐랑 이마 바지예요? 맷뿌리. 요 산이랑 나랑 이렇게 이마 바지를 이거 뭔지 알겠지? 산이 내 이마에 와닿는 것처럼 느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느껴졌어? 빛나게 느껴졌어. 빛나게. 반짝반짝 빛나게 느껴졌단 말이야. 빛나게. 이건 무슨 감각이야? 먼 산이 내 이마에 와닿는 게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졌어. 무슨 감각? 시각이지. 그런데 그때 느낀 나의 느낌, 이 빛나는 느낌이 어떤 감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차가운 감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각의 촉각화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과 3년의 시각의 촉각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시각적인 감각이 촉각으로 지금 전이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흰 옷고름. 흰 옷고름은 무슨 감각이에요? 시각. 향기로운 건요? 후각. 그러니까 먼 산에 있는 그 봄이 오는 산의 그 하얀 산의 모습이 나한테는 향기로 느껴진다는 거야. 뭐의 무슨 화? 그렇지. 시각의 후각화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각의 촉각화도 두 번이나 나타나고 시각의 후각화도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4번은 맞아요? 틀려요? 시각의 촉각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돼야 된다는 거지. 1, 2, 3, 4번이 맞으니까 이제 5번이 틀림을 증명해 봅시다. 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 시에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바뀌긴 바뀌었어.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지? 그렇지. 겨울에서 봄으로의 어떤 변화? 계절적인 변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 변화 드러납니까? 화자의 정서 변화 드러나요? 이 시에서? 정서가 변하려면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했는데 나중에는 기뻤다. 기쁨으로 이게 정서 변화잖아. 근데 그런 거 없지. 그냥 처음부터 봄의 생동감을 느끼면서 좋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좋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은 틀렸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설어라가 다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추측해라. 즉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자, 기억이 어디에 줄거져 있습니까? 여기 꿈같기에 설어라에 줄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뭐가입니다. 뭐가? 여러분 뭐가 꿈같기에 설어랍니까? 뭐가? 이 문장 잘 봐봐. 이거 주격조사잖아. 무엇이 꿈같기에 설었다는 거지. 그럼 뭐가? 지금 요 구조 이해돼? 옹송거리고 살아난 모습이 꿈같기에 서럽다 이 말이잖아. 이 문장 봐봐. 이 문장. 옹송거리고 살아난 모습이 꿈같기에 설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요 문장 봐봐봐. 쌤이 일부러 갖고 왔어. 그 연을 잘 보면 꿈같기에 서는데 뭐가? 무엇이
그러니까 옹성거리고 살아난 모습이 꿈같기에 설하라는 거 이해됩니까? 이 문장 구조. 뭐가 1. 이게 꿈같기에 선 게 뭔데? 옹성거리고 살아난 양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지. 무슨 질문 던질래? 무슨 질문 던질래? 그렇지. 마음에 들었다. 이거 뭔데 던져야지. 옹성거리고 살아난 양이 뭔데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거야. 뭐가? 자, 옹성거리고 살아난 양이 뭔가를 던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 한번 봐보세요. 시. 요 기억이 나오는 부분은 요 부분이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나오기 전에 요 얘들이 있죠. 1년에서 4연.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옹성거리고 살아난 모습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겨울에서 봄이 오는 거야. 겨울에서 봄이 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거. 바로 이 모습이 옹성거리고 있다가 살아난 모습이에요. 겨울이니까 움츠리고 있다가 막 뭔가 그 얼음이 깨지고 물고기가 오물거리는 요게 지금 옹성거리고 살아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다? 서럽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낯설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서럽다는 이미지. 겨울에서 봄이 되는 이 모습이 서럽다. 그럼 봄이 되니까 뭐가 서러울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없어. 서럽다라고 생각되면 겨울이 가고 봄이 와. 뭐가 서러워? 그렇지. 지난 겨울에 내가 이거 옹성거리고 있었던 모습이 서럽게 느껴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 당연히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낯선 거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온대. 뭐가 낯설어? 겨울이 낯설어? 지금까지 있었던 겨울이 낯설까? 지금 봄이 뭔가 겨울에 하도 오래 옹성거리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막 태어나는 게 이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지. 새로운 계절이. 지금 대답 정말 잘. 여러분 대답 다 답이에요. 새로운 계절, 생동감, 생명력, 갑자기 살아나는 생명이 낯설기만 하는구나. 전부 다 맞는 거예요. 물론 수능에는 이런 서술형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추측해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번 문제도 해결됐죠? 가만히 있지 말고 일단 정보를 갖고 오는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윗글의 제목인 봄눈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A, B에 들어갈 적절한 말. 시에 사용된 걸 소재라고 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재라고 하는데 그 제재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봄눈은 꽃샘추위라고 불리는 말과 어울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저지. 자, 봄이 오는 걸 막아요. 눈이 오니까 봄이 다시 못 왔잖아. 요새 춥죠, 여러분? 날씨 춥죠? 바람 엄청 불잖아. 내가 봄을 느끼는데 바람이 내가 봄을 느끼는 걸 어떻게 해? 두 글자 비읍 히읗 방해. 그러니까 봄눈은 꽃샘추위란 말과 어울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뭐 하는 거? 방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방해하는 뭐 방해자, 방해물, 저지자 이런 걸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봄눈은 오히려 봄에 무엇을 더 돋보이게 하는 소재이자 배경으로서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봄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였어요? 이 시에서 봄이 갖고 있는 속성. 생동감, 생명력 이런 것들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봄이 생명력이 있는데 그 겨울이 온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해석 들어갑니다. 마지막 요 문장. 왜 하필 나는 봄을 느끼다가 갑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그럼 더 춥잖아. 옷 벗으면 더 춥잖아. 근데 왜 갑자기 옷을 벗고 춥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여러분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오징어 효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징어 효과가 뭐예요? 모릅니까? 자, 남자친구랑 같이 여러분이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서 같이 영화관에 갔어요. 물론 내 남자친구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화관에 갔더니 현빈이 주연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너무 막 멋있고 키 크고 막 비율 좋고 말도 친절하게 하지 다정하지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나쁜 그런 느낌도 주지 막 2시간 동안 현빈을 막 보고 있었어요. 막 감동받았어요. 막 울기도 했어요. 그러다 영화가 다 끝나고 옆에 탁 봤어요. 어때요? 현빈 2시간 동안 보다가 옆에 있는 내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원래 내 남자친구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얘가 더 그렇게 느껴지는 이걸 오징어처럼 보인다고 하잖아. 실제로 막 웹툰 같은 거 보면 오징어로 그려놓은 것도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걸 봐봐봐. 지금 나는 뭐를 느끼고 있지? 뭐를 느끼고 싶지? 겨울에서 이거 봄의 기온을 느끼고 싶지? 그런데
봄이 다 오고 나면 봄의 느낌은 그냥 당연한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첫눈이 설레는 이유가 뭡니까? 눈이 안 오다가 처음으로 오니까 설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내가 봄의 생명력을 느끼고 싶은데 봄 가운데서 봄을 느끼는 게 더 봄 같겠어요? 아니면 겨울 가운데서 봄을 느끼는 게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그럼 이거 해석되겠어요? 그럼 요 문장 해석되겠습니까? 죽고 싶다는 말이 뭡니까? 실제로 죽고 싶은 게 아니로 옷을 벗고 이 봄눈 속에 느껴지는 봄눈 속에 느껴지는 이 겨울의 추위 속에 느껴지는 저 봄의 생명력을 더 잘 느껴보고 싶다라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주차 과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 그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여기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오늘 문제 푸는 거 없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만 여기다가 간단하게 쓰셔서 제출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해서 바로 쓰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과제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혹은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교시까지 수고 많았고요. 내일 여러분들 모의고사 잘 쳐가지고 국어 실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향상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